자, 여러분 안녕. 네, 7분, 2학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 관련된 내용들 오늘 좀 마무리를 완벽하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로마 좀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이도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부분은 넘어가고요. 네, 말씀드렸고 로마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근데 공화정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공화정은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을 여러 집단에게 나눠준다. 이게 공화정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집단에게 나눠줬던 거고요. 어느 집단 같은 경우는 뭐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정은 무슨 의미예요? 민주는요, 민주예요. 예,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결국 백성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그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음,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땅덩이가 작잖아요. 인구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각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럼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뭔가 표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명 모이는 순간 여의도가 가라앉을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몸무게 다 일단 선생님 몸무게가 한 150kg니까 여러분들도 한 120은 찍을 거 아니에요. 다들 슬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의도 오는 순간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려운 표현인데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권력을 받아서 행사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아까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한니발 이야기 해드렸고, 네, 로마가 귀족의 나라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쿠지 형제도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비토의 차이, 뉴진스를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거 좀 이야기 드린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선생님이 남겨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삼두 정치라고 이제 세 대가리의 정치가들이 대결하다가 결국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는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 대머리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우리 그림을 보니까 카이사르 머리숱이 풍성풍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선생님은 거짓말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아이야, 겉만 보이는 것만 믿지 말란다. 카이사르는 가발을 썼을 수 있단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이 카이사르는 굉장히 정력적이고 에너지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모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네, 우스갯소리고요. 자, 여러분 카이사르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제우스다, 나는 주피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여겼고요. 우리 카이사르는 요게 유명하거든요. 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백마를 탄 카이사르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혹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 아나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모르겠네요. 지금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모르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이 내 사례가 생각이 안 나오네. 선생님이 예를 들면 반란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란. 선생님이 어떤 반란을 저질러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사례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 누구 예를 들까? 어, 선생님 집으로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어머니가 계세요. 선생님 집에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분 TV 리모컨의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TV 리모컨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TV 리모컨의 80%를 본인이 주고 계시고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리모컨의 권리를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힘드신 상황이죠. 선생님은 몇 프로? 선생님은 1%, 나머지 9%는 네, 모르겠어요. 손님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이 나는데 선생님이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거야. 너무 부조리하다. 이 가정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드는 비용에 실제로 선생님 한 3, 40% 이상은 선생님이 내거든요. 근데 1%밖에 권리를 안 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반항을 들기 위해 선생님이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열심히 스쿼트를 해가지고 하체 힘을 기르고요. 열심히 이제 팔굽혀펴기를 해서 2두랑 3두를 기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해서 엄마에게 가요. 네, 엄마에게 가가지고 네, 반란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그 반란을 저지를 때
집 문을 들어가는 순간, 엄마랑 대면하는 순간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에 있는 강인데요. 이 카이사르가 여기를 넘으면서 기존 이제 로마의 원로원, 호민관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쿠데타, 반란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반란을 저지르면서 이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 중에 나머지 두 명을 제끼고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로서의 직위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사르는 어떤 직위에 취임을 했을까요? 네? 그럼 잠깐만 요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 혹시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나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네, 그런 그림들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고요. 그냥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세계사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 최근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한번 네, 우리 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 또 미의 기준은요. 우리 나중에 2학기 때 되면요. 이란의 카자르 왕조의 공주님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미의 기준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네, 볼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실제로 복원하니까 우리가 아는 뭔가 클레오파트라는 뭔가 백인일 것 같고 직모일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흑인과 같은 외양을 가지셨다라는 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이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선생님이 왜 하냐면 처음에 우리 삼정치의 대표적인 영웅 폼페이가 이집트를 쳐들어갔다 이 클레오파트라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폼페이를 이제 죽이고 카이사르가 최고 권력자에 오르죠. 이 카이사르도 역시 이 이집트의 지배를 이 폼페이의 영향력이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폼페이의 여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갔어. 거기서 또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이 클레오파트의 이 수정 같은 다이아 같은 이 눈을 보고 나니까 카이사르가 어떻게 됐을까? 한눈에 그냥 뭐 그냥 한눈에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랑 또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여기서 자식도 나와요. 카이사리온이라는 자식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는 이런 방식으로 카이사르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로마의 네오웨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이제 양 아들이라고 불렀던 브루투스라는 애가 카이사르를 암살해요. 카이사르한테 이제 했던 거는 카이사르 너는 공화국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암살합니다. 왜냐면 지금 카이사르가 그럼 공화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견제와 균형, 권력을 나누는 게 공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이사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로원, 라이벌들을 다 제끼면서 공화국의 의미를 없애버리고요. 사실상 본인이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국의 적이라는 명목으로 카이사르가 죽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이 이 브루투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네. 자, 여러분 아마 선생님 브루투스는 당연히 엄청난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카이사르가 이제 죽으면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사람들한테 공개됩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욕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뭐 지만 아는 놈, 지만 권력 잡는 놈, 주변 사람 다 죽이는 놈 이러면서 카이사르를 욕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언장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네, 모든 로마 시민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분배해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자기 재산을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환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를 들면 카이사르 재산이 한 100조 원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예. 그래서 이 돈 맛을 본 로마 사람들 카이사르를 미워할까요? 아니죠. 네. 여기 밑에 조건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는다. 체외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찬양하고 좋아하면서 브루투스는 이 사람들에게 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만 벌써 10분을 해버렸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고 뭐 약속들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후성만 하나 적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이 부분만 조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죠. 네. 우리 아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제 후계자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선생님 8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구나. 여러분 줄라이가 네, 우리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에서 나온 거고,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우리 달력에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어거스트가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카이사르가 줄라이고요. 이 달도 이 사람들한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는 약 200년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
네, 영향력을 미치면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자체가 황제라는 칭호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공화정이 사라지고 황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황제정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화정의 차이, 공화정과 황제정의 차이, 그다음 공화정이 무엇인지 정도를 여러분이 의미를 깨우치고 계시면 크게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건대 1번 공화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카이사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후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마의 황제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일단 오늘 공부하신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 수업 때는 로마의 멸망과 그다음에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너도 라키야, 너도 수고 많았어. 네, 안녕. 네, 여기까지 할게요.